많은 미래학자들은 2020년을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능가하는 특이점의 시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삶이 보다 안락하고 윤택해질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요즘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혹자는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잠자던 바이러스를 깨운 건 다름 아닌 기술이라고 말이죠.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위험 사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는데요. 앞으로도 반복될 팬데믹 시대. 과연 기술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교수님, 네. 요즘 좀 많이 떠도는 얘기 중에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만든 다음에 네. 이제 뭐 잘못돼서 유출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이 많죠. 이게 진실일까요? 옛날부터 사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죠. 네. 특히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리가 네. 많이 보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최근 황당해 보이는 이 주장을 놓고 각국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Their history of lying about SARS in 2003, though it is relevant here, you just have to see what's happened over the last 2 months. I would note that that Wuhan also has China's only biosafety level 4 super laboratory 얘기야. that works with the world's most deadly pathogens to include, yes, coronavirus. 진짜 그럴듯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린 건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 방송된 뉴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Есть версии, что это либо деятельность американских спецслужб, либо 네, 러시아. 네. американских ж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рпораций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их. 네, 사실 이런 얘기가 옛날에 HIV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만든 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네. 사실 아직까지는 양쪽 모두 근거가 빈약한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진짜 아니, 중요한 것은 이러다가 네.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강대국들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막 그러니까 너네 연구소에서 나왔다. 너네가 음모론이다. 막 이래 버리니까. 그러다가 불화 불안해서.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니까요. 맞아요. 그럴 수도 19세기의 흑사편 때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을 또 희생시키곤 했죠. 심지어 바이러스가 창궐한 데에는요, 기술의 책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한번 보시죠. 네. 박쥐다. 박쥐인데. 네, 맞습니다. 사진 속 정체, 바로 박쥐죠. 인류의 두려움이 된 동물, 이제 인류의 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박쥐 바이러스가 왜 인간에게 전염이 됐을까요? 박쥐들이 살 곳이 없어지면서 그 인간 세상과 접점이 생겼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이로 인해 저들이 살 서식지가 파괴되었고 그래서 인간과의 접점이 크게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인간의 탐욕이 바로 이 감염병을 일으켰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기술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기술을 만드는 과학자로서 저는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하지만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세돌 구단과 격돌을 벌였던 알파고 전부 기억나시죠? 알파고. 네. 이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코로나19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대대적인 분석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기술이 이걸 또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요, 이제 바이러스도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이러스를요? 지난해 12월 말 캐나다의 한 스타트업은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발표보다 앞서서 팬데믹이 올 거다. 그런 팬데믹의 확산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어떡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빅데이터 기술 덕분입니다. 네, 세계 각국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항공정보, 질병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감염병이 퍼질 것이다 이런 유행 패턴을 밝혀냈기 때문인데요. 이 위기 상황에서도 역시 해법은 기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다. 네. 사진 속 인물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마윈 회장. 유명하죠. 네. 네. 알리바바. 세계적인 갑부 알리바바의 창업자입니다. 이 마윈 회장이요.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요.
알리데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이 알리데이 행사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5월 10일 마윈 회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이와 같이 성대한 파티를 개최한다는데요. 왜 5월 10일일까요? 왜 이날 이런 행사를 할까요? 마윈 회장 생신이신가? 생신하시. 창립 기념일. 알리데이. 보통은 이제 창립 기념일 그러면 창립 놀잖아요. 기념일. 네. 근데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2003년 그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스? 2003년? 네, 정답. 네, 맞습니다. 사스. 사스를 기념해요? 뭐예요? 사스? 2003년 5월 10일 알리바바의 본사 직원이요. 사스 감염 의심 판정을 받은 날입니다. 근데 왜 기념을 해요? 네. 그때 난리가 났겠죠. 그걸 왜 저렇게 기념을 하죠, 축제를? 중국의 사스가 발발하면서요. 당시 알리바바는 엄청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쵸. 야, 이거 회사를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소비가 완전히 얼어붙었죠. 직원들은 네. 출근을 못하죠. 그래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는데 이때 마윈 회장이 생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온라인이 진짜 기회다. 그래서 분명 이게 반복될 건데 또 다른 팬데믹 시대를 대비하려면 온라인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온라인에 정말 엄청난 자금들을 끌어들여서 다 투자를 한 거죠. 그걸 2003년에 생각을 발상을 전환을 하신 그리고 거예요. 17년이 지나 지금 어떻죠? 완전 성공했네. 네, 알리바바는 시가총액 아시아 1위입니다. 야. 그러니까 아마존이 북미를 가지고 있다면 네. 아시아는 알리바바라고 할 수 있죠. 중국 전체 온라인 매출의 80%를 알리바바가 한대요. 사실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혜택 본 어떤 기업이나 뭐 모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1년에 한 1조 정도씩 늘 적자를 했던 그 쿠땡은 네. 지금 매출이 무진장 많이 올랐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서버가 터졌다더라고요. 아니 담해진이에요. 뭘 거의 살려고 하면 국민들의 없어요. 생계 수단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교훈을 삼아야 될 건 사스라는 위기가 알리바바한테는 기회로 작동을 했다는 것이죠. 와.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회사는 어떨까요? 이 회사 어느 회사죠? 노키아. 익숙한 스웨덴. 폰이죠. 잘 노키아. 썼는데 노키아. 저 네. 예뻐서 영화에서 많이 많이 나오는 폰인데. 지금 저거 쓰시던 분들도 아마 요번에 다 바꾸셨을 거예요. 노키아는요,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 1위를 차지했던 기업입니다. 그게 멀지도 않아요, 여러분. 2010년까지도 그렇게 거의 잡고 있었어요. 최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저 압니다. 네. 네. 스마트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구시대만을 고집합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게 장난감이지 무슨 폰이야. 그러니까 폰은 절대 안 망해. 그런 선택을 다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망한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노키아죠. 즉 도전이 아닌 안주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이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완전히 알리바바와 전혀 다른 미래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위기가, 한쪽에는 기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 위기에 우리는 생존의 기술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존 기술. 네. 이 위기가 만약 기회라면요, 그걸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존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도태되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네.